(1200여) 명의 회원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 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 사업과 군대급식 및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등 공공급식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과 관련 경기친노년은 푸드플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 갈수록 사업의 규모와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친노년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2022년 국자적인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회원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경기친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친노년 문종욱 정책위원장을 만나 경기친노년의 근황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터뷰는 1월 31일 오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문종욱 정책위원장 농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들이 많은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요즘 경기 친농년 회원들은 그래서 어떻게들 지내고 있어요?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감 뉴스를 보는 게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됐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1년을 좀 어렵게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 2021년도가 되면서는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한 이제 고려를 하면서 이제 그 준비를 나름대로 급식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렇게 1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원들은 어수선들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항상 지금 아직까지도 불안해 하는 거죠. 이게 언제 정상화 될지, 또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얼마나 학교에 공급이 될지, 누구도 장담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를 못하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이제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또 농사는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책임지게끔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계약 재배 농가가 한 1200여 농가가 이렇게 된다고 하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급식이 중단되면서 계약 재배 농가들이 받은 그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이제 집계한 거로는 계약 물량으로 한 1,600톤 정도, 그리고 금액으로 그걸 환산을 하면 약 한 71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5월까지로 끝난 게 아니고, 5월까지는 아예 등교가 안 됐으니까, 그 전체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일부 등교가 되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집계를 얼추 해본 걸로 봤을 때는, 약 계약 재배 물량의 한 60% 정도, 1년 내내, 이렇게 저렇게, 꾸러미라든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 게, 대략 계약 물량의 한 60%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는 공급을 했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죠. 예.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각
그 사무처 도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을 했으니까 그게 학교로 들어간 거 네, 전체 학교 들어간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도 뭐 일부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꾸러미나 그렇죠. 뭐 예. 꾸러미도 들어가고 뭐 군대 급식도 일부 또 하고 다른 관계 이제 업체들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제 그 공급된 이런 양까지 해서 하면 한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진짜 작년 1년으로 끝날 거냐. 올해도 뭐 아직도 이제 뭐 계속되고 있고, 뭐 백신이 또 언제 또 이렇게 안정화될지도 모르고, 설사 이것이 백신도 나오게 해서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걸로 끝날 거냐. 다음에 좀 비슷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좀 이렇게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뭐 그런 부분은 2020년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긴급하게 뭐 꾸러미나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논의를 요청을 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그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혼자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2020년도 그 급식 자체도 꾸러미로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 꾸러미에 이 농산물 들어간 게 약 한 1.6% 정도, 2%도 채 안 되는 농산물이 꾸러미로 들어간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가공 공산품 위주로 해서 꾸러미가 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뭐 전국적인 아니면 도 차원에서 요구한 그런 꾸러미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 농사 짓는 우리 회원들에게는 극히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급식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청의 그 역할,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영양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 발생 여부 이거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문제 해결이 좀 지연되고 잘 안 풀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도 그랬지만 21년도 또한 급식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교육청이나 뭐 도 센터 뭐 이렇게 공급 업체나 이런 모든 기관들이 같이 그 일심동체가 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 건지 뭐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도 그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예, 뭐 기관마다 뭐 입장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쉽지는 않지만 뭐 그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해결은 해 나가야죠.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지속해 나갈 겁니다. 요번 기회에 그렇게 뭐 대형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농산물 유통 그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정상적일 때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 부분의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지만 모든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든 그러한 시기에 다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저희 그 연합회 전체 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메르스도 있었고 지금 이러한 전염병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생활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는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뭐 꾸러미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그냥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한 거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이제 시급하게 당장 해야 될 것 중에서 이제 그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더 그 눈앞에 닥쳤을 때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위기가 이제 기회라고 하는 말처럼 예. 물론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학교급식 통로가 막히니까 그러면 학교급식 외에 이제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이제 더 그 전에는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하게 되고 예.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뭐 새로운 것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처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한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경험 속에서 좀 더 이런 체계가, 급식 체계가 됐던 그런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게 좀 더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애들이 이제 클 때 보면 한번 이제 어디 아프고 나면 예. 이만큼 또 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성장통 네, 하는 거죠. 성장통처럼. 예.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이 학교급식 시장이 얼마나 이제 좀 중요한 시장이고 이거를 또 새삼 느끼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성장통이라고 하면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조직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해 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조직도 좀 더 성장하고 앞으로도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조직이 이제 유지돼 나가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